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4월 17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인사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직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역기획관입니다. 여기에 누가 임명이 되었느냐? 국립암센터의 김오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명을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 임명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이분의 과거 발언을 보니까 정말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분의 과거 발언을 보니까 정말 야당에서 반발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의 과거 발언, 어떤 인식을 드러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오란 교수는 한양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보건학 석사, 또 한양대 예방의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을지병원 등을 거쳐서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직전까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누가 봐도 예방의학 전문가인 건 알겠는데, 자, 이분이 과거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 그리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느냐? 자, 코로나 사태 초기죠. 지난해 2월 6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는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가 마치 필요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를 보면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날 14일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 주변 나라에서도 환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교할 필요 없다, 휴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잘 막았더라면 우리도 대만과 같이 갈 수 있었겠죠. 당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 유입부터 차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초기부터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냈었네요.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난해 11월 20일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당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코로나 백신 구입이 급하지 않다. 화이자 것을 계약해 놨는데 더 좋은 게 나오면 물릴 수도 있다. 가격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또 지난해 12월 10일 같은 방송에 또 출연해서는 당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었다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가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다. 별로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이분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방의학 전문가가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죠. 아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백신 확보 결정을 그동안 해온 것인가요? 그래서 이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까?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아니,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 돌아서 백신을 그렇게 종류별로 확보했을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
백신 종류마다 인구의 몇 배씩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백신이기 때문이죠. 보통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충분한 실험과 그런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에 출시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국면을 맞이하다 보니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급하게 백신을 내놓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출현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해서 돈이 들더라도 종류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데 선진국들은 앞서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분의 말만 듣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의존한 결과 지금 백신 접종 거의 꼴찌 수준을 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을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만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분은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해서 지난해 여름 코로나 확산이 광화문 집회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이 돼 있을까? 왜 그런가 봤더니 뭔가 민주당과 연관이 있네요. 자, 기획관의 남편은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인데, 자, 이 남편 되는 사람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경남 양산갑에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임명이 뭔가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도 따르는 것이죠. 자, 이번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정권의 코로나 대응 실패가 방역 전담 직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앉혔어야 했다. 자질 부족, 정치 편향의 기획관 임명을 철회하고 백신 확보에 더욱 매진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오란 기획관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에 무능했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런 기 교수가 방역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무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로서 이런 목소리를 개인 자격으로 낸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위원장으로서 백신 확보에 대해서 정부에 지금 이런 주장을 가지고 조언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백신 확보 제대로 못해서 지금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만든 그 책임이 이분한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원래 임명됐더라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라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 있는 이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임명 저는 당장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